너무 괴롭더라고. 어떻게든지 세상에 좀 알렸으면 좋겠더라고.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황아로 지목한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강제로 가두어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생명권의 침해, 실종, 교육 기회 박탈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이게 진실화해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직접 조사한 김진희 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발표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죠? 네, 매우 바빴습니다. 네. 자, 사안은 좀 심각한데 피해 아동 수가 최소 5천 명이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국가 공권력이 주도했다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론 내린 겁니까? 네. 성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은 1942년 5월 29일부터 1982년 9월 30일 약 40년간 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유현, 무법적인 불황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성감학원 수용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고 경기도는 성감학원을 법률과 조례로 정한 목적에 맞게 운영하지 않은 그리고 아동 사망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진실 규명을 하였습니다. 네, 40년간 진행된 중대한 인권 침해를 40년 만에 또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깊습니다. 자, 규명된 피해 내용을 좀 간추려 주실까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이번에 규명된 사실은 우선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불황아를 단속 수용한 점, 네. 그리고 아동을 성감도라는 섬에 강제 구금시켜서 강제 노역,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과 과밀 수용, 그리고 부실급식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퇴소 이후에도 트라우마 등 총체적인 삶의 피해와 특히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성감학원 희생자 유해 추정지에서 당시 성감학원 수용 아동들을 안매장했다는 진술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시구를 통해서 일부 유해 흔적도 발견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전면적인 발굴 조사 좀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네. 자, 지난주에 저희 사사건건에서 전해드린 성감학원 피해자 인터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공무원이 직접 이 탈출 시도 어린이를 추격했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날부터 하여간 뭐 두들겨 패더라고요. 근데 난 거기가 여러 명이서 갔는데 첫날 내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잡혀왔는데 그때 당시는 추적조가 공무원이 왔더라고요. 만왕경을 보여주더라고요. 네가 도망가면 다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요만하게 보이더라고요. 다들 땡겨갖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여기서 잘 있어야겠다 이제 이런 했어요. 분봉으로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걔는 나랑 같이 가는 있을 거예요. 쓰러져 기절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때리더라고요. 괜히 그냥 그때부터는 잘 엎어졌어요. 중심을 못 잡겠더라고요. 뇌 손상이 됐으니까요. 식당에서 먹는 거 갖고는 워낙 배가 고프니까 맞는 거는 고사하고 배고픈 거더라고. 네, 10대 때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계속 얻어맞고 맞는 거는 근데 또 괜찮은데 그것보다 배고픈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네. 자, 오늘 발표에서도 국가의 개입,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 이게 구체적으로 좀 드러난 내용들이 있더군요. 그렇죠. 지금 피해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성감학원은 공무원이 운영했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형제복지원에게 민간 위탁을 한 경우고요. 성감학원은 경기도에서 도립으로 직접 운영을 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장도 5급 공무원이었었고요.
경기도가 성감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동을 강제 수용한 후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그리고 대부분 학령기 아동들이었는데요. 네.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구타, 사망, 실종 등의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자행하거나 또는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아동의 심리적인 불안, 아무래도 섬에 있다 보니까 심리적 불안이 더 심했었고요. 사망, 직원 구성의 문제 등을 경기도는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원화대장의 사망이라고 기록된 원화 수는 총 24명이었는데 저희 조사를 통해서 추가 사망자가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성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 성감학원 당시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퇴소 이후에도 현재까지 정신질환, 인지기능의 저하, 스트레스에 대한 비적응적 반응,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 발표 보면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자의 어떤 개인적인 동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거든 뭐든 간에 가혹행위를 하거나 밥을 좀 부실하게 주거나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네. 근데 도에서 직접 직영하는 이런 시설에서 굳이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군요. 그게 시대상을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주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불황화 정책 자체가 불황화라는 게 불특정 다수죠.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법으로 무슨 명시된 개념도 아닌 거잖아요. 전혀 없죠. 그리고 저희 지금 선생님께도 제가 불황화가 어떤 사람이냐고 여쭤보시면 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불황화가 어떤 개념인지? 글쎄요, 집 없이 행색이 남로에서 떠도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좀 어린이들일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될 어린이들이지.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보호 대상이죠. 그렇죠. 단속의 대상이라고 이게 행정적인 용어더라고요. 단속, 수집. 이거 자체가 이 아동들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그 정책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정책 자체가 불황아들을 단속해서 수집해라. 이거다 보니까 이 시설에서도 아동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집해라. 아우, 그 용어도 참. 운영 과정에서도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성감학원 원생들 대부분 진술을 하시는 게 밭농사, 논농사, 양잠, 축산, 염전 등 노역에 투입이 돼서 아무런 보수 없이 아동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단체 기합과 폭행, 구타가 일상적으로 행해졌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 의해서도 자행됐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었고요. 방금 저희 영상에서도 보셨죠. 그리고 원생들의 기숙사가 열악해서 30명 정도가 지그재그로 이열로 잤다는 진술이 있었고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 중에 1980년 급식 관련 문서가 있었는데요. 밥은 대부분 보리밥이었고요. 그리고 반찬은 오이지 한 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무엇보다 양이 적어서 제가 들었던 진술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쥐를 먹거나 흙을 파먹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탈출하는 원아들도 많았었고요. 한참 잘 먹으면서 공부하고 성장해야 될 그런 나이 청소년들인데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국가가 직접, 경기도가 직접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오늘 발표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직접 참석했습니다. 사과했더군요. 듣고 이어가시죠.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계기로 과거 성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발표 과정 보니까 공식 사망자 더 확인해서 29명 네. 이렇게 확인했다던데요. 더 많을 거라는 언급도 있더군요. 어떤 네,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번 조사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추가 사망자에 대한 진술과
이번 시골에서 확인된 성감동 산 37-1의 암매장 유해, 그리고 800명이 넘는 탈출자 등을 감안해 볼 때 실제 사망자의 규모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클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렇죠. 네. 근데 원화대장 사망자 수에 비해서 성감동 산 37-1번지에 있는 봉분의 수가 140에서 150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빨리 신속히 유해 발굴을 해서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요. 저희가 이번에 유해 발굴을 해보니 지금 남아있는 게 유해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인 치아 중에서 치아 머리 에나멜만 남아있고 뼈는 삭아서 없어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유가 뼈는 이제 모두 그 뼈의 주인이 아동이다 보니까 뼈가 모두 약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 토양이 산성인데다가 강한 황토층이어서 빨리 삭는 곳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매장 후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둘러 유해 발굴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자, 공식 발굴 조사도 빨리 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늦게라도 한을 풀어야죠. 네, 지금까지 진실화해위의 김진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